네,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repeated event, repeated ID, multiple record인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넷2. use kidney to data.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두 번씩 관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멀티플 레코드 데이터긴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TS셋이 이미 돼 있긴 합니다. 쉽게 멀티플 레코드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T셋을 자꾸 TS셋이라 죄송한데요. ST셋이죠. ST셋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멀티플 페일리어 데이터로 볼 건지 아니면 싱글 페일리어로 될 건지 그거는 연구자가 알아서 결정해야겠죠. 왜? 연구자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요. 저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에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ST셋이 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ST셋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ST셋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여기 보니까 ID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 싱글 페일리어 이벤트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싱글 페일리어 이벤트 데이터로. 그 다음에 failure 옵션에서는 fail이라고 줬습니다. fail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fail이란 변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fail이라는 변수가 1이면 이제 사건이 발생이고 0이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0이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이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다. 이 데이터는 좀 특이하게 했네요. ID 옵션을. 왜냐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ID 옵션을 자세히 보시면 그 환자 ID, 페이션트를 쓴 게 아니고 insert ID라는 걸 썼어요. insert ID. 무슨 말이냐면 insert ID는 보면 이 변수가 아니고 저는 얘네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도 이렇게 쓴 겁니다. 저는 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insert ID를 쓰긴 썼지만 실제로 insert ID는 반복된 게 없어요. 보시면 다 개별이에요, 개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는 거나. 어차피 반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 옵션을 그냥 이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건 안 쓴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저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모르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없어도 결과가 같아요. 이게 옵션이 없어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의 아이디라고 서브젝트라고 간주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페이션트 아이디가 같은 거 보니까 실제로는 중복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 데이터는 중복으로 간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SD셋에서는 중복으로 여기서 insert ID를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SD셋을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실제로는 환자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관찰이 되죠. 환자가 이제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복돼서 나타났다는 걸. 네, 중복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SD셋을 제가 했어요. 이제 저는 아이디 옵션을 써주지 않았어요. 써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각각이 이게 멀티플 페일리어로 간주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의 사건 발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중복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16기간 동안 살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8일 동안 살았다. 이게 서로 연결되진 않는 겁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여기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얼마 살았는지 서바이벌 타임을 변수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변수를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도 결과가 같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지 않고 SD셋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이 명령문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아이디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싱글 페일리어 데이터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실제로 이 데이터는 멀티플 레코드지만 페이션트 기준으로 보면 멀티플 레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SD셋의 명령어에 따르면 저는 멀티플 페일리어 데이터로 이벤트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ID 옵션을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ID 옵션은 불필요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제가 싱글 페일리어가 아니고 멀티플 페일리어 이벤트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 ID 옵션은 불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미리 이미 되어 있는 ST셋, 여기 ST셋이 이미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요것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요걸 사용한 걸로 봐서는 멀티플 페일리어가 아니고 싱글 페일리어 이벤트로 간주하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STCox에서 Shared Frailty 모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Shared Frailty 모형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정이 뭐냐면 ST셋은 뭐 그렇게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ST셋하고 Shared Frailty하고는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ST셋은 각각이 서바이벌 타임이, 한 사람이 2번 서바이벌 타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각각이, 아까 이사가 2번, 어떤 사람이 이사를 2번 하고 어떤 사람이 실업이 2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발생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발생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서바이벌 타임이 서로 디펜던스를 같은 아이디 내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아이디는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쉐어드 프레일티 모형을 사용하자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stcox라고 쓰시고요. x 변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age, gender. 쉐어드 프레일티 모형을 사용하기 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펜던스를 고려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게 쉐어드 프레일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로버스트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패널에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그룹 내에서 어떤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려면 VCE 클러스터 ID 이렇게 옵션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옵션을,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주는 게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디펜던스를 고려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VC 옵션에서 주고, 여기서 클러스터 하시고 여기서 그 반복되는 ID 옵션 이 변수의 이름을 여기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쉐어드 프레일티는 아닙니다. Not a shared frailty. 쉐어드 프레일티는 그 디펜던스를 구체적인 형태를 가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그 스탠다드 에러만 다시 계산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그룹 내에서 어떤 디펜던스,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아이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페이션트죠. 페이션트. 아이디고 반복되는 아이디,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가 나옵니다. 물론 차이점은 콕스하고 똑같아요. 요게 없으면 콕스하고 결과가 같아요. 이 코에피션트는 같습니다. 다만 스탠다드 에러만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에러만. 이렇게. 이건 뭐 패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쉐어드 프레일티. 쉐어드 프레일티는 이제 그 디펜던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가정한다는 거죠. 아까 그 형태가 뭐다? 이런 거다. 일단 한 분포와 요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알파 i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는 그 within patient, 그 그룹 내에서의 어떤 correlation, dependence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는 이게 asymptotically, 그러니까 표본이 큰 경우에는 unbiased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shared frailty 모형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네요. stcox, age, gender, shared 하시고요. 그 다음에 patient.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죠.
shared라고 쓰시고요. shared frailty, 그러니까 요 patient 아이디가 반복되는 같은 값이면 어떤 공통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서바이벌 타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이 shared frailty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마 쉐어드 프레일티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 감마 쉐어드 프레일티라는 얘기는 그 쉐어드 프레일티 아까 알파 i에 대해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그룹의 수는 38명. 왜 38명이다? 요게 38명. 1명, 2명, 3명. 그 페이션트의 아이디가 38명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페이션트가 두 번씩 나타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해석한다.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해석한다?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ST콕스에서 배우셨잖아요. 플러스면 해저드가 증가한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을수록 해저드가 증가한다. 해저드 펑션 값이 증가한다. 무슨 뜻이다? 사건 발생의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젠더는 이게 아마 여성일 거예요. 남성인가? 남자인가? 남자가 1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1인데? 그럼 이게 여자란 뜻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리스크가 적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배우고 중요한 거는 그 쉐어드 프레일트를 고려해서 추정한 결과라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감마 디스트리뷰션. 알파 i에 대해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이 1이고 분산이 세타인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평균이 1이고 분산이 세타인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세타가 바로 요 세타가 되겠습니다. 분산에 대한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분산에 대한 추정치. 그래서 분산 세타가 0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그 이질성의 쉐어드 프레일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질성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 프레일티 모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타가 0인지에 대한 가설 검정을 LR 검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결과를 봤더니 p-value가 0.05보다 작아요. 0.05보다. 따라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억하고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프레일티 모형이 적절하다.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쉐어드 프레일티 모형이 그냥 노 프레일티 모형보다 왜 같은 사람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게 추정 결과에서 중요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ST콕스에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데이터 구조일 때 이걸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요 감마라는 말이 그 다음에 요 세타하고 요 가설 검정 결과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계속 제가 온라인 강의하면 몇 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정을 한 다음에 그 추정했던 명령어를 그냥 다시 한번 써보면 그 추정 결과가 다시 나와요. ST콕스가. ST콕스 좀 전에 추정했던 결과가 다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노 해저드 옵션을 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저드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해저드 레이시오. 여기서는 코에피션트가 나오고 뭐 두 개는 뭐 엑스포넨셜 요거에다 엑스포넨셜 취하면 요게 나온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머지 결과는 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저드 레이시오, 코에피션트가 아니고 해저드 레이시오 값이 나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ST콕스라고 치면 앞에서 추정한 결과가 나오되 대신 해저드 레이시오 값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여기서 이걸 지우면 되고요. 이걸 지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해저드 레이시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저드. 그래서 이 ST콕스에서 이 반복되는 아이디라는 거를 그 반복되는 아이디의 서바이벌 타임이 디펜던스를 가진다는 거, 어떤 공유된 리스크를 가진다는 걸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쉐어드 프레일티라는 걸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저드 레이시오 해석하고 이런 거는, 요런 거 해석하고 이런 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논문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따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지난 8차 강의 때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이걸 다시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반복되는 아이디가 있는 데이터를 지금 이 서바이벌 리그레션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설명드리고 있고 해석은 똑같아요. 결과는. 결과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은 앞에 그냥 8차 강의 때 배웠던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지금 알파 i라는 게 어떤 그 shared probability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알파 i가 우리가 패널에서도 랜덤 이펙트가 추정이 되는 것처럼 알파 i의 값이 얼마인지 추정이 됩니다. 각각의 그룹마다 아이디가 10개면 10개의 그 알파 i shared probability가 추정이 됩니다. 추정하는 방법은 엑스티콕스 하시고요. 똑같이 하시고요. 젠더 이렇게 하시고요. shared patient 로그 no hr 하시고 effect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ffect 하시고 가로 안에 이거는 아무렇게나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이 effect라는 옵션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ffect.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누라는 변수 방금 가로 안에 쓴 선생님들이 쓴 가로 안에 변수의 이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그 값이 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내에서는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같은 사람 내에서. 왜? 쉐어드 프레일티가 같은 사람 내에서는 알파 i로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누는 쉐어드 프레일티는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new i는 로그 shared 프레일티의 로그를 취한 값이죠. 따라서 이 new i는 바로 이 shared 프레일티에다 로그를 취한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같은 값인데요. 그러니까 이 new라는 것은 shared 프레일티에다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shared 프레일티를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변수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값이 두 개가 같은지 같은 아이디 내에서는 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다. 이 쉐어드 프레일티가 크다, 값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값이 크다? 아, 어. 이거 좀 중요한데, 값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값이 크다는 게. 값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값이 크다는 게. 이거 좀 중요한 해석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보면 누의 값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쉐어드 프레일티 값이 서로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데 그 값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까 쉐어드 프레일티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베이스라인 해저드 곱하기 쉐어드 프레일티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와줘요. 다시 말하면 요 값이 클수록 요 해저드가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요 값은 어차피 0보다 크고요. 알파 i는 0보다 크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쉐어드 프레일티 값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해저드를 크게 만드는 거죠. 사건 발생의 리스크를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얘네들은 값이 큰 애들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보다 크잖아요.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보면 얘가 얘보다 더 크잖아. 1번이 더 크죠. 1번이라는 애들이 2번이라는 애들보다 뭔가 사건 발생의 리스크가 뭔가 더 큰 뭔가 그런 이질성이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그 개인의 이질성 때문에 1번이 2번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이질성이 바로 이 쉐어드 프레일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그쵸?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1번, 2번보다 크다. 잠깐, 이걸 제가 한번 알파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알파를 계산하려면 이게 로그 알파니까 익스포넨셜 룰을 하면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알파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쉐어드 프레일티가 될 것 같습니다. 쉐어드 프레일티. 요게 이제 로그 알파 i니까 알파 i를 계산하려면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보다 큰 값들이 있고 1보다 작은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면 1보다 당연히 작은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1보다 크냐 작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보다 크냐 작냐. 네. 그래서 이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는 뭐 꼭 해석하시면 되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게 없었을 때에 비해서 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해저들을 더 크게 만드는 거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해저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1보다 작으면 여기가 과연 0.9면 알파가 이게 이 알파 0.9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0.9를 곱해주면 더 해저드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저드가 쉐어드 프레일티 알파 I 값이 1보다 크면 해저드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작으면 헤드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알파 I가. 그렇게 말을 하고 비교를 할 때는 얘가 1번이 2번보다 더 값이 크기 때문에 1번이 해저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2번보다. 1번 애들이 뭔가 더 해저드가 더 커지는 거야. 저 알파 I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 커브. 서바이벌 커브는 어, 서바이벌 커브는 서바이벌 커브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가 이제 age40이라는 변수를 만든 이유는 제너레이즈 age40은 age 마이너스 40 제가 이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xtcox에서 age 대신 age40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shared agent 다음에 베이스 서브 s0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한 이유는 갑자기 AD가 아니고 AD40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40세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요. 40세. 우리 베이스라인 해저드라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베이스라인 해저드는 x 변수 값이 0일 때 해저드 펑션인데 x가 0이라 나이가 0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분석에서. 0살인 애들을 뭐 비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 변수가 0이라는 뜻은 나이가 40세라는 뜻인 거죠. 왜? 이게 0이 되려면 age가 4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해저드의 의미는 나이가 40세인 사람을 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X변수의 값을 이렇게 age402로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해저드를 추정하라고 할 때 베이스 서브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베이스 서바이벌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해저드의 값이 변수의 이름을 S0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네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S0라는 변수가 이제 베이스라인 해저드가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해저드. 베이스라인 해저드는 t의 함수가 되는 거죠. 타임의 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베이스라인 해저드가 아니고 베이스라인 서바이벌이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베이스라인 해저드 평선하고 이 서바이벌 펑션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바이벌 펑션은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베이스라인 해저드를 알면 베이스라인 서바이벌을 알 수 있어요. 함수를.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 서바이벌이 될 것 같습니다. 서브가 서바이벌이라는 뜻이네요. 베이스라인 서바이벌 펑션의 값을 요걸로 계산하자. 요걸로 변수의 이름으로 주자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펑션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서바이벌 펑션은 이렇게 t의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보통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 두 개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요 두 개는 요 두 개는 요 두 개는 무슨 뜻이냐면 요겁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해저드 펑션은 서유도 프라이트에서 S0t 곱하기 알파 i 익스포넨셜 x 베타인데 여기를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익스포넨셜 x 베타 플러스 로그 알파 i로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베이스라인한 뜻은 x가 0일 때라 그랬죠. 따라서 이게 없어지고요. 익스포넨셜 로그 알파 i만 이쪽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그 알파 i가 아까 누라 그랬잖아요. 누. 그래서 누의 값이 가령 누의 값이 마이너스 2.45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의 값이 마이너스 2.45. 누의 값이 마이너스 2.45.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의 값이 0.52. 그러니까 이쪽에 누의 값이 더 큰 거죠. 네. 누의 값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서바이벌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이제 이게 누의 값이 낮을 때하고 누의 값이 그러니까 알파 i가 낮을 때하고 알파 i가 높을 때 어, 높을 때 서바이벌 펑션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베이스라인 요 앞부분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해저드니까요. 해저드니까 전 같은 건 아닌데 이 해저드를 서바이벌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곱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가 이거는 그 누의 값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누의 값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해저드가 더 커지는 거죠. 해저드가 커진다는 뜻은 서바이벌이 빨리 그 사람이 사건 발생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빨리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 사람은 보시면 요 하이인 사람은 보시면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이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끝나버려요 사건이. 그렇지만 로우인에는 이게 해저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아까 한다 그랬죠. 작은 값이니까 해저드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해저드를 감소시키니까 오래오래 동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바이벌 펑션의 값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도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요건 뭐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이 로우하고 하이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하고 하이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이는 이게 해저드를 높이는 왜 누의 값이 크기 때문에 이 쉐어드 프레이트 값이 크기 때문에 해저드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건 쉐어드 프레이트 값이 작기 때문에 해저드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해저드를 높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니까 초반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서바이벌 펑션의 선생님들이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해저드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해저드를 줄이는 얘기는 사건 발생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줄어드니까 얘는 되게 오래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서바이벌 펑션이 연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바이벌 펑션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어드 프레이티가 이 두 사람, 이 누의 값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서바이벌 펑션을 완전히 지금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베이스라인 서바이벌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브라는 게 서바이벌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해저드를 구하면 그냥 베이스라인 서바이벌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두 개의 함수 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잠깐 정리를 하면 에스테콕스에서도 이 반복되는 아이디일 경우에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쉐어드 프레일티 모형을 사용하든. 그래서 그 쉐어드 프레일티의 알파 i 값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값이 크고 작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해한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컥스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콕스 모형에서 콕스 모형은 아시다시피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가정하고 있죠. 뭐 이게 무슨 말인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pH 가정이라고 그러죠. pH.
프로포셔널 해저드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해저드의 비율이. 그래서 어, 그 해저드의 비율이 정말 실제로 일정한지 해저드의 비율이 실제로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한지에 대한 어, 일정한지 가설 검증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해저드의 정말 실제 원 데이터가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가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떤 그래피컬이 보여주는 게 바로 STPH 플랫이라고. pH가 프로포셔널 해저드고요. ST는 이제 서바이벌 타임이고 플러스 이제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축은 이게 되고요. X축은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게 나오냐면 뭐 이런 뜻이에요. 요게 뭐냐면 그 ST 콕스, 그러니까 콕스 리그레션의 서바이벌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ST 콕스는 이렇게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이제 노프레일티 모형입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해저드하고 서바이벌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로 바꿔보면 이게 됩니다. 서바이벌로 바꿔보면. S0T, 베이스라인 서바이벌.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S0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요거의 헷 엑스포넨셜 x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헷이죠. 이렇게 헷 위로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그 콕스 모형에서의 서바이벌 펑션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로그를 두 번 취하면 이 식에다 로그를 두 번 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이 되죠. 요 식은 로그를 두 번 취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취해 보세요. 이 식에다 로그를 취하면 얘가 앞으로 한번 나오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그다음 여기서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를 취하면 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식에다 로그를 두 번 취하면 요 식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 어, 요 그래프하고 요 식하고 요 식은 요 두 개식은 요거만큼 그러니까 요 식은 어, 요 식은 일정한 그 직선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x 베타면 보통 직선형 관계잖아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선형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수항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요게 1차 함수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1차 함수. 요거는 이 x에 대해서 1차 함수 관계다라는 말의 의미가 돼요. 1차 함수니까 이게 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직선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뭐 y 변수라고 생각하시면요. 요게 x 변수, 요게 상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직선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hip2 데이터를 불러보고요. stset은 뭐 앞에서 했던 걸 이 데이터 안에 이미 stset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tset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는가는 아까 말씀 데이터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T 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셔널 해저드 가정이 만족하는지 먼저 한번 봐보자는 거야. ST pH 플랫 하시고 by protect 하시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XT 콕스를 하기 전에 프로포셔널 해저드 다시 말해 내가 X 변수로 지금 이 protect라는 명령어 내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 protect라는 X 변수를 이용해서 해저드 콕스 리그레션을 추정해도 되는 거야? 이걸 아직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한번 먼저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텍트라는 이 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변수를 내가 x 변수로 사용할 때 과연 프로포셔널 해저드라는 가정에 만족하는지 그래서 콕스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stph 플랫이라는 걸로 한번 알아보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이거예요. 요게 될 것 같아요. y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이 되고 아까 제가 직선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직선. 직선이 돼야 되는데 두 직선 형태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평행해야 돼요. 평행. 왜냐하면 이게 평행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평행하게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x 변수가 서로 지금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x 변수가 프로젝트거든요. 프로텍트가 0이고 1이기 때문에 이게 0일 때는 뭐가 보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1일 때는 죄송합니다. 0일 때는 그냥 여기 없어지고요. 이게 없어지고요. 요 부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0과 1의 차이는 마이너스 베타만큼의 요 차이가 된다는 거죠. 요 차이가 마이너스 베타만큼의 얘네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고 서바이벌 펑션이 직선으로 나타나고 마이너스 베타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베타만큼. 그래서 상수 그 마이너스 뒤쪽에 있는 값만큼 이게 평행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만큼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x 베타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면서 x 변수 값에 따라서 평행 이동하게 하시면 x 베타만큼 평행 이동하게 나타난다면 이게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서로 같고 평행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플리하게 패러럴하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령 ST콕스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옵션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형에서 X 변수들을 프로텍트 말고 여러 개 사용하는데 이 ST-PH 플랫에서는 이 X 변수를 한 개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X 변수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T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ST 폭스 KM이라는 명령어 XT 폭스 KM이라는 여기서 KM은 카플란 마이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령어는 폭스 리그레션 결과와 그 다음에 카플란 마이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카플란 마이어 추정 결과와 추정치와 비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냐면 콕스 리그레션은 프로포션 해저드를 가정하고 있고요. 카플란 마이어는 프로포션 해저드를 전혀 그런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한 거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추정 결과가 비슷하다 그러면 만약에 카플란 마이어는 전혀 리스트릭션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했는데 콕스 리그레션이 리스트릭션을 준 상태에서 추정했는데 두 개가 비슷하다. 결과가 비슷하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줘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줘도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주지 않았을 때의 결과하고 지금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XT 콕스 KM 하시고요. by perfect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정 결과를 볼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카플란 마이어입니다. 카플란 마이어. 여기 카플란 마이어. 요 각지어서 나오는 게 카플란 마이어입니다. 이렇게 스텝 펑션으로 나오는 게 카플란 마이어 추정치고요. 이거는 카플란 프로텍트가 1일 때, 이건 프로텍트가 0일 때 카플란 마이어 추정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추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요 보라색하고 요 파란색은 콕스 리그레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콕스 리그레션에서는 이게 이제 프로텍트가 1일 때, 이건 프로텍트가 0일 때 콕스 리그레션에서 나온 결과고요. 보시면 콕스 리그레션은 프로포셔널 해저드 가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을 때 카플란 마이어 결과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게 이 서바이벌 펑션 값이 서바이벌 펑션의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따라서 이 프로포셔널 해저드 가정을 주는 게 문제가 없구나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 해저드 가정이 적절하다라는 걸 이 두 가지 그래프 결과로 알 수 있고요.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다른 어더 코베리에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콕스에서는 여러 가지 엑스벤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바이에서는 엑스벤스를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고요.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